원장님 정말 큰일 났어요. 제가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피부는 다 뒤집어지고 막 까매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나 몰라봤어요. 누구세요? 도와주세요, 원장님. 어떻게요? 여행 가서 한번 망가지면 손상된 피부는 영구적으로 회복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여행 갔을 때 피부가 망가지기 쉬운지와 어떻게 하면 그걸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제 여행을 가서 우리 피부가 나빠질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은 비행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는 여러 가지 특수한 환경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극강의 건조함입니다. 우리 평상시에 일상의 습도가 한 40% 50% 된다면 기내의 습도는 한 10%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온전한 사람이라도 피부의 수분이 금방 증발하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기내 공기의 순환입니다. 우리 지상에서는 이제 바람이 불고 환기를 하게 되면 나쁜 공기들을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 기내에서는 같은 공기를 계속 재순환해서 사용하게 되므로 기내 공기는 오염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행기 타시면 보통 어떻게 되죠? 이코노미 이렇게 해서 앉아 있어야 되죠. 한 10시간, 12시간, 14시간까지 꼼짝없이 앉아서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 때문에 혈액순환은 지연되고요. 피부로 가는 산소의 공급은 줄어들고 노폐물이 쌓이는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기내 음식인데요. 기내 음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면류라든지 아니면 뭐 스틱, 고기류, 육류라든지 나트륨과 육류와 그리고 당질 함량이 높은 그 당 독소를 만들 수 있는 성분들이 피부의 염증과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외선 노출입니다. 지상에서 받는 자외선도 상당히 있지만 우리가 고도로 올라가서 태양 가까이서 받는 자외선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잘못된 스킨케어입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예쁘게 화장을 하고 타시면 어떻게 될까요? 열 몇 시간 동안 계속 화장한 상태로 그 나쁜 환경에서 지내야 되죠. 자, 비행기를 타시면 전부 다 한 방향을 보고 있죠. 아무도 내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절대 비행기를 탈 때 메이크업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행기에서 스킨케어를 한답시고 이제 팩을 올려놓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팩은 일정 시간 이상이 지나면 말라붙고 오히려 피부에 들러붙어서 피부 장벽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스킨케어 또한 기내에서의 피부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기내에 오래 있다 보면 피로와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데요. 밤과 낮의 경계를 넘어서 국가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면의 사이클이 깨지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코티졸과 같은 염증 호르몬이 증가돼서 피부 손상과 노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내에서 피부를 나쁘게 하는 요인을 알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행 전에 준비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비행 전에는 화장을 했다면 클렌징을 깨끗이 하고 피부가 청결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안을 하셨다면 보습을 1, 2, 3단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단계 물, 2단계 함습제, 3단계 밀폐제로 꼼꼼히 발라주신 다음에 비행기에 승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비행 중에도 스킨케어가 중요한데 아까 세안 후 보습 단계에서 발랐던 그런 제품들 있죠. 함습제, 밀폐제를 비행기를 타시면 열 몇 시간 동안 계속 되는 동안 한 번 발랐으니까 괜찮겠지라고 계시지 마시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은 계속 얇아져서 또 금방 건조해지고 수분을 잃게 됩니다. 보습제는 짬짬이 건조하다고 느낄 때마다 저는 한 두세 시간마다 바르시거든요. 예전에 피부가 좋으신 모 배우는 크림 한 통을 다 쓴다라는 그런 가십거리가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짬짬이 보습제를 계속 발라서 피부 보습막을 유지해 주시는 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높은 고도에서 자외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외선 차단제도 두세 시간마다 계속 발라주셔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에서는 스킨케어뿐만이 아니라 헬스케어도 중요한데요. 고립된 환경에서 장시간 지내야 되다 보니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될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료 대신에 물을 드셔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카트를 끌고 이제 승무원분들이 오셔서 주스나 뭐 콜라 드실래요? 뭐 맥주 드실래요? 라고 물어보시죠.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승무원이 아무리 예쁘셔도 그 중에 응하시면 안 되고 커피나 뭐 청량음료나 뭐 주류 이런 것들은 피부를 탈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당독소를 증가시켜서 피부 손상을 유발합니다. 반드시 그럴 때 웃으면서 물로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건강한 피부를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음식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당분 함량이 적고 지방 함량이 적고 염분 함량이 적은 식단으로 선택하셔서 건강한 피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이제 비행기 옵션 중에 당뇨 환자식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있으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 좌석이 있다고 거기만 꼿꼿이 앉아 계시면 되지 않고요. 영화 보시느라도 꼭 한 번도 안 일어나시는 분도 있는데 틈틈이 한 1시간에 한 번쯤은 비행기 여유 공간에 가셔서 스트레칭도 한번 해주시고 혈액순환도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일할 때도 제가 활용하는 방법인데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앉아서도 스트레칭 팔로 드는 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혹시 가자미근 운동 들어보셨나요? 우리 그 다리 중에서 이 가자미근이 이렇게 종아리 부분에 있는 근육입니다. 자, 우리 종아리에는 발목에서부터 이게 올라오는 전체를 지배하는 이제 근육이 있는데요. 발목을 들고 편안하게 앉은 자세로 이게 발목을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이렇게 까딱까딱 할 수 있겠죠. 영화 보시면서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심지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자미근 운동만 해줘도 당뇨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당 수치가 50% 가까이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발견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고 굉장히 긴 시간도 전혀 피로감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비행기에서도 활용하시고 일상생활 하실 때도 책상에서 근무하실 때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남모르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골반저 운동이라고 있겠습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알고 계신 운동이라고 좀 유사한데요. 골반저 그리고 항문이나 이제 골반저 있는 근육을 남몰래 평소에 못했던 케겔 운동을 비행기 타시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비행기에서 내렸죠.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며칠,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제 여행을 보내게 되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려서도 여행지에서도 피부가 나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후나 이제 물, 공기, 온도 등의 변화가 피부를 자극한다는 건데요. 특히 여행 가서 실내에 잘 있지 않죠. 여러 포인트들을 관광을 하면서 다니게 되는데 야외에서 맞게 되는 더위, 추위, 바람 이런 것들이 피부를 자극하게 됩니다. 또 해외의 수돗물은 국내처럼 이렇게 정수 나 이런 상수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 많아서 특히 유럽에는 석회가 많이 있다고 하죠. 이런 물은 피부를 민감하게 또 트러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자외선입니다. 자, 야외에서 받게 되는 자외선을 제가 뭐라고 했죠? UVB라고 했죠. 실내에 있는 자외선 UVA. 안이라서 A, 밖이라서 B. 제가 그렇게 팁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런 UVB 자외선은 피부의 화상과 피부 노화, 그 다음에 피부암도 유발할 수 있는 자외선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행지에 가게 되면 맛집 리스트 꼭 보시죠. 어디 가면 먹어야 되는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먹다 보면 밀가루 음식,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위해서 맛을 보고 즐기시는 건 좋으나 거기에 건강한 재료가 있는지 건강한 방법으로 조리했는지 그런 선택이 있다면 항상 그런 쪽으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여드름과 트러블 유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화장품인데요. 저희가 집에서 쓰는 제품들은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여행 갈 때는 그걸 소분하기도 귀찮고 해서 다른 샘플을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여행지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제품을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쓰지 않던 다른 제품을 쓰면서 그 제품들의 화학적 자극 때문에 접촉성 피부염이나 트러블이나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아무래도 여행지를 가게 되면 욕심껏 이제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이제 수면 부족과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데요.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부 재생 능력이 저하되고 호텔의 침구나 공용시설의 위생 상태가 어떤지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본인의 알러지나 이제 피부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행지에서 이러한 요인과 피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린 상황들을 역전하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제 물도 가려서 좀 사서 마시시고 야외에 계실 때는 얼굴을 충분히 가려주시고 여러 가지 더위나 추위나 먼지나 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외선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야외에서는 2시간마다 한 번씩 그리고 분량은 엄지손가락 요 윗마디만큼을 한 번 바를 때 꼭 발라주시고요. 얼굴만 뿐만 아니라 목까지 전체적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고 선크림 발랐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선크림을 발랐더라도 그 위에 모자 쓰시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 쓰시고 자외선 차단 마스크까지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구정 연휴를 활용해서 좀 먼 곳으로 여행을 갔는데 제가 하고 다닌 행색입니다. 챙에 있는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 끼고 얼굴과 목을 다 가리는 마스크를 꼈죠. 그리고 제 손에는 오른쪽에는 자외선 차단제, 왼쪽에는 보습제를 가지고 수시로 바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누군지 못 알아보시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이게 스님 같은 이렇게 큰 모자, 목까지 내려오는 모자를 다른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을 때 그런 모자도 쓰면서 보호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갔다 오니까 피부가 거뭇거뭇하고 기미도 올라오는 것 같고 건조해지고 잔주름도 생기고 그래서 빈틈없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음식 걱정을 했는데 맛집에 가셔서 음식도 맛을 보시지만 가능한 채소가 있고 가능한 단백질이 있고 물도 많이 드시면서 즐거움과 함께 건강과 함께 챙기시는 그 즐거운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화장품은 본인이 평소에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없던 제품으로 이렇게 좀 소분해서 가지고 가셔서 피부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일정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충분한 여행 끝에는 충분한 휴식이 항상 동반되도록 일정 관리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혹시 가서 약을 사기에는 좀 너무 어려워서 미리 피부약을 처방을 받고 가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 그쪽에서 이제 현지에서 이제 어떤 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부 가려움증이나 뭐 알러지 반응 이런 데 듣는 항히스타민제나 아니면 본인이 피부에 평소에 트러블이 있었을 때 발랐던 어떤 연고들 이런 것들 간단한 제품들은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행 중에 보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원래 하던 스킨케어 루틴에 좀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스킨케어 루틴의 변화는 안 주셔야 되고요. 변화가 있다면 빈도를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쓰던 제품을 평상시에는 뭐 4시간, 5시간 간격으로 발랐다면 여행지에서는 2시간, 3시간마다 조금 더 보강을 해주시는 빈도의 조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처럼 거기 가서 피부가 다 뒤집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돌아와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때 뭘 더 하겠다고 다른 걸 발라보거나 다른 행동을 하다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사실 훨씬 흔합니다. 그래서 늘 기본을 지켜주는 자외선 차단제와 보습제와 그다음에 물 많이 드시고 건강한 음식 드시고 또 햇빛을 가리고 바람을 피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강화를 열심히 해주시고 오히려 특별히 뭘 한다거나 바꾼다거나 뭘 더 바른다거나 이런 행동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활력과 에너지와 행복을 주는 요소, 요즘에는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행 가셔서 좋은 추억을 쌓으셔야 되는데 기미나 염증이나 트러블을 쌓고 오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여행을 준비하실 때부터 여행지에서 또 돌아오셔서까지 본인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한, 우리가 여행 가면 하루하루 계획 세워서 지내잖아요. 그것처럼 피부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여행도 완벽하게 피부 완벽주의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한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